안녕하세요. 디엔드 성형외과의 박상은입니다. 어떤 경우는 녹는 실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녹지 않는 실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에 따라서 당연히 조금씩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. 우리가 보통 흔하게 하는 것들이 눈 수술이고 또 코 수술이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일단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눈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통 매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안 녹는 실을 많이 쓰게 됩니다. 보통 매몰법이라고 하면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연골 부분, 그리고 안검판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눈 뜨는 근육, 피부 사이에 부드러운 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매몰법으로 인한 쌍꺼풀을 만드는 방식인데,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면 중간에서 눈 뜨는 근육을 이렇게 끌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피부하고 연결된 끈 역할을 하는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씁니다.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뭐 나일론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고요. 쌍꺼풀을 풀 때는 예를 들면 안쪽에 그 매듭을 제거만 하면 쌍꺼풀이 풀린다고 얘기를 하죠. 보통은 매몰실은 거의 녹지 않는 실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, 절개를 하는 경우는 선생님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절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앞쪽에서 쓰는 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실이긴 하지만 6개월 정도 유지되는 녹는 실을 써요. 눈 안쪽에 들어가는 것과 바깥쪽에 들어가는 것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, 절개를 하느냐 비절개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실의 종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어떤 경우 있었냐면 양쪽을 다 눈 뜨는 힘이 너무나 약하셔서 절개를 하고 나서 눈매교정하고 뭐 복잡한 수술을 한 다음에 너트를 만들어서 녹지 않는 실을 썼는데, 그분이 불과 한 8개월인가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양쪽 다 염증이 생겨갖고 쌍꺼풀 있는 부분이 다 막 고름이 나와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어쨌든 다 제거해드리고 이제 치료를 했지만, 아무래도 나중에 흉도 훨씬 더 많이 남으셨고,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람에 따라선 이게 녹지 않는 실이 내 몸에 들어있을 때는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구나.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안의 실은 가능하면 좀 녹지 않는 실은 조금 지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코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그 연골을 고정하거나 할 때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나일론 실을 대부분 많이 쓰시죠.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재수술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물지만, 예를 들면 녹지 않는 실이 코 안에 있을 때 염증과 결부됐을 때 그게 염증으로 같이 동반된 경우들도 있었고요. 또 하나의 경우에는 그 녹지 않는 그 코그실 같은 것들, 예를 들면 뭐 그 실 가지고 이제 코를 높인다든지 하는 경우 있어요. 콧대 부분에도 이렇게 실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녹지 않는 실 썼을 때 염증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은 꽤 심심치 않게 봅니다. 그래서 코 안쪽도 마찬가지로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고, 안에는 녹는 실 위주로 쓰고, 바깥쪽으로 보이는 것들, 점막이라든지 이런 쪽만 이제 그 나일론 같은 거, 특히 비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흉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나일론 실을 쓰고, 코 안쪽 같은 경우는 바이크릴이라고 해서 혹시 제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실을 그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하는 기본적인 경우에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녹는 실을 쓰는 게 좋고, 몸 바깥에 있는 경우는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게 좋지만 수술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